네, 처음 구할 들어온다. 고등하든 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유리한 그 문제풀이 할게요. 넌 한 번 더 들어도 되고. 여기 유리함수 문제를 풀 거야. 802번. 자, 802번부터. 철 802번이에요. 요 유형 개념 익힌 문제는 그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요 문제만 잘 하셔도 돼요. 이 또 여기 왔지? 802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 핵심적인 얘기를 좀 적어드리면, 이거 매번 시험에 나와요. 몇 사보면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그런 문제 늘 나올 때마다 이 함수가 아니더라도 똑같으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몇 사보면 지나간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자, 먼저 1차 함수야. 1차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 양수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4, 4 보면 안 지나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도 4, 4 보면 안 지나가. 이렇게 해도 4, 4 보면 안 지나가. 너네 어제 들었던 내용이랑 그래서 일부러 수고 기출을 내가 준비해놨어. 수고 기출 잠깐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게 y절편이 양수면 4, 3을 안 지나가. 근데 y절편이 뭐이면 음수면 4, 4 보면 지나가지.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뭐가 결정한다? y절편이 결정한다. y절편. 자, 마찬가지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도 최고차의 수가 결정났다면 그거 쓰시면 되고, 안 됐으면 양수 음수 나오면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양음수야. 이렇게 되면 4, 3은 지나가. 근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2, 4분면을 안 지나가. 그래서 어떤 특정 4, 4분면을 지나간다 또는 안 지나간다는 뭐가 결정한다? y 절편이 결정한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대수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는데, 그때가 마찬가지로 지수함수가 절편이 양수면 1, 4분면, 2, 4분면 지나가고 3, 4분면, 4, 4분면 안 지나가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서 y절편이 음수면 3, 4분면, 4, 4분면 지나가게 된단 말이야. 2, 4분면 안 지나가. 그러니까 특정 4, 4분면 지나갈 때 또는 안 지나갈 때는 결국 핵심적인 얘기는 y절편이 있다. y절편 어떻게 구하시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래서 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결이 돼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802번에 보면, 자, 거기서 제가 하나만 할게요. 2번을 하나 할게요. 자, 2번에 보면 y는 x 더하기 1에 위에는 3x 그리고 뒤에는 k-1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래프가 4, 4분면을 지납니다. 그러면 역시나 뭐랑 관련이 있다? y절편이 관련이 있다.
근데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제가 상황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이렇게 방향 바꿀 거 아니야? x 플러스 1분의 y 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자, 혹시 까먹은 친구 중에서 적어드리면 x 절편은 미안 x 정근선은 분모가 0되는 선이라고 했고 그다음 y 정근선은 분모 제외하고 사실 나머지를 쓰는 그래서 나머지가 0인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빨리 가고 싶어서 개수분의 계산하시면 개수비가 그럼 얘는 개수비가 1분의 3이니까 뒤에 3을 써주시면 이게 y 정근선이고 분모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정근선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겠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뭐일 때? 3일 때. 자, 분자는 어떻게 구하시죠? 추가하고 분자는 분모가 0인 값을 대입하자. 이거 남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머지 정도에 쓰는 거다.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k 마이너스 14. 아직 몰라. 양수비로. 그래서 나눠서 푸셔야 돼. k가 14보다 크면 분자가 양수라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정근선의 고점을 기울여서 1사분면과 3사분면스러운 곳에 있어요. 자, 두 번째 k가 13보다 작으면 분자가 음수가 되니까 정근선을 기준했을 때 어떻게 된다? 2사분면과 4사분면스러운 곳에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가능해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안 돼. 왜 안 되냐? y가 3이니까 x가 r이 있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면 x가 여기 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그림이 될 건데 그러면 자 여기 이제 y축이라고 y축은 x가 0이 돼. 여기 4사분면 공터져. 못 지나가. 그래서 지나갈 때가 애당초 될 수가 없어서 1번 케이스는 아웃이에요. 근데 2번 케이스는 가능해. 가능한데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이 0이 있어요. 그 다음에 x축이 있는데 x축은 여기 아래긴 한데 상황에 따라 달라. 얘들아 x축이 한참 아래 이렇게 생긴다면 역시나 사선은 안 지나가. 근데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지워지면서 사선은 지나가니까 또 돼. 결국 뭐가 결정한다? y절편이에요. 얘는 y절편이 음수니까 되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많이 내려가서 y절편이 양수면 안 돼.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 y절편이다. 그 다음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건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나가려면 x축 아래가 y절편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거 하시면 돼요. 따라서 x에 0을 대입하면 자, 요거 정도는 요걸 써도 되지만 원식도 이런 때는 요거 이용하면 좋아요. x 정도는 다 지워져요. 1분의 k만 10 깔끔하지. 그래서 바로 그냥 원식을 대입해서 k만 10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따라서 넘어가면 k가 10보다 작다지. 그래서 기본 조건 13보다 작다도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10보다 작다 일어났고 문제에서 자연수 했으니까 1부터 9까지 그래서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분자를 안 줬기 때문에 나온 거고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라고? y절편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y절편 까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항 가서 지수로 검수해도 또 나와요. 물론 이제 수학2 같은 경우는 3차원도 그래프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어요. 좀 다른 얘기고. 자, 2번 유형 밖에 387페이지에 02번 유형 밖에. 자, 이거 유리함수 배울 때, 무리함수 배울 때, 지수함수 배울 때, 로그함수 배울 때 배울 때마다 서로 겹쳐질 조건을 뭐라고 해요? 제가 집에 있던 그 커브더 모니터를 학원에 가져왔는데 공률이 1800W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이 1800이라는 거야. 이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 1800짜리 원의 일부를 딱 잘라서 만든 모니터라는 거야. 근데 1000I야. 이건 뭐지? 반지름 1000짜리 원을 가지고 잘라서 만든 거야. 그러면 이 간격이 똑같아도 얘는 천천히 기고요. 얘는 확 하고 많이 기어요. 공률이 달라. 뭐라고? 공률이 다르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공률이 다르면 이 모니터를 갖다가 붙였을 때 포개지지 않아. 다시 말해서 겹쳐지지 않는다. 따라서 겹쳐질 조건은 공률이 같아야 돼. 그래서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지수나 무구함수는 여기 대수 배우면 위치 결정하거든. 자, 우리가 하는 유리함수는 뭐가 결정해요? 이 공률을 바로 x분의 k 구조에서 내가 k가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지? 칼로리라고 했지. 그래서 뚱뚱하면 정도니까 k 값이 크면 돼지, k 값이 적으면 날씬이 이렇게 되니까 공률이 다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죠? x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납작하게 홀쭉이처럼 생겼다가 x분 2가 되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점점 k 값이 크면 클수록 뚱뚱해지죠. 그럼 겹치지 않는다고. 결국은 겹쳐질 조건은 공률이 같다.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에서는 뭐가 같다? k 값이 같다 이거지. k 값이 일치할 때. 이것도 무리함수 가서 또 물어봐. 무리함수를 루트 앞에 개수가 결정해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다. 아무튼 이제 이걸 찾으면 돼. 그래서 거기 자 2번을 할 건데 시험장에서 제발 부탁인데 다 구하지 마. 왜 다 구해? 왜 다 구해? 이거 전문사 물어보는 문제? 아니잖아. 그냥 K 다시 말해서 분자의 숫자 물어보는 거지.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분자 숫자 어떻게 구한다고? 분모가 0대1 판다. 지난 시간에 나무 정리 가지고 이유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바로 가는 거지. 분모 0대1가 뭐야? 1이잖아. 그럼 1을 넣어. 얼마야? 분자가 2네. 그럼 9. 이렇게 푸는 거야. 시험장에서. 누가 이걸 써? 자, 니은에 뭐라 돼 있어? y는 x만 쓰고는 x지. 역시나 분모 0되는가 1을 대입하니까 분자가 1이야. 얘도 1이야. 똑같네? 그럼 얘는 겹쳐질 수 있겠네. 니은 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디귿 y는 여기 x-1분의 x-2니까 분모 0되는 건 뭐야? 1이지. 1 넣어주면 여기 뭐야? 마이너스. 그래서 k 개수가 다르니까 겹쳐질 수 없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 이 문제는 평행이동만 줬기 때문에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평행이동만 줬기 때문에 디귿이 안 되는 거야. 참고해놔. 만약에 문제에서 학교 시험은 저는 이렇게 된 걸 더 많이 봤어요.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하여 포개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거 맞거든? 네, 맞아?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현재 분자가 마이너스 나왔지? 그럼 네가 마이너스를 얻다가 분모에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분자가 똑같지? 분자 똑같지? 쌤 근데 분모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x의 부호가 반대가 됐지? 생각해봐. x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건 뭐지? y축 대칭. 대칭은 또 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k 값의 절대값이. 그래서 원래 메인은 절대값이다. 절대값이 뚱뚱하면서 결정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공률은 똑같은 거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근데 평행이동은 안 되죠. 안 되는데 대칭이동은 된다. 알겠지? 참고도 써놓으시고 학교 시험에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하여 포개지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 따라서 k 값의 절대값 부호 잘 챙겨라. 알겠지? 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라. 근데 또 웃긴 게 803번까지 유형이 똑같아. 근데 갑자기 804번 5부터 생뚱맞게 정문선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전혀 달라. 그래서 805번은 제가 여기다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805번 유형이 다르다. 자, fx가 x 더하기 4분의 3x 플러스 k다.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칸, y축으로 플러스 3칸 표현 곡선을 gx라 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거 gx10을 다 구해도 되지만 시간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자, 우리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점근선이야. 유리함수 자체가 점근선의 교점 기준으로 대칭이고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점근선이야. 자, 점근선 빨리 구할 수 배웠죠?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야. 분모가 0되잖아. y는 x 앞에 계수기 따라서 3.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정근선도 따라서 표현이 되니까 바로 x는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8에다가 만족한 표현을 시키면 마이너스 6이고 3에다가 3만큼 표현을 시키면 6이 돼요. 자, 이렇게 정근선 찾았지. 그럼 끝났어. 왜 끝나냐? gx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잘 읽으면 gx의 점근선의 교점이 fx 위의 점이래. 대입하면 되거든? 자, 이거 점근 교점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6이랑 y6이랑 교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구한 거니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6만 gx 식을 쓸 필요가 자체가 없었어. 대입하시면 바로 k가 나오죠. 자, 이렇게 풀어주세요. x에다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6을. y 값이 요게 y 값이에요. 6이 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넘길게.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딱딱 구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시험장에서도 이상한 데서 시간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 난이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식 하나 어떻게 쓰냐 안 쓰냐가 엄청 점수에 영향을 줘요. 어차피 시간 내에 다 못 풀잖아. 시간 부족하잖아. 효은고 어렵잖아, 그치? 효은고 수업 어렵죠. 효은고 친구 뭐 잘하는 친구들 푸는 거 보면 다 안 써, 식을. 이쁘게 식 쓰는 게 점수 잘 받는 게 아니야. 자, 03번. 문제에서 ABC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눈이 있는데 요를 무시하고 정근선이 뭔지 지나는 점이 뭔지 다 줬어. 실제 시험에서는 써놔. 0,2 지나도 가위표 쳐놔. 정근선 방식 안 줘. 가위표 쳐놔. 그냥 그림 보고 식 쓰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그림 보고 식 쓰는 연습을 하셔야지 텍스트에서 다 주는 일은 없다. 반대로 텍스트에 주면 그림 안 줄 수도 있어. 둘 중 하나만 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1이래. 점근선이.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2와 3. 이렇게 됐어. 야, 그럼 당연히 x점근선이 2고 y점근선이 3이니까 식을 어떻게 쓰냐? 분모가 0 되는 거 x점근선. 뒤에 따로 쓰는 거 y점근선. 분자 모르니까 k 라고 쓰면 끝나죠. 이거 왜 줬어? 지나는 점을 하나 주고 요거 막 여기다가 빨간색 칠해. 애들이 눈뜬 봉사야. 이 말을 안 주면 여기 2를 지나가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이거 대입하라고. x가 0일 때 y가 2다라고 점을 준 거야. 대입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0,1을 대입하면 k가 나와. y가 2, x 0이면 마이너스 1분의 k니까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넘어가면 k. 이거 넣어보면 k가 1이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거 뭐 하시면 통분하시면 x-1분의 1에다가 3의 x-1 이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x-1분의 3x-1이다. 문제에서 A, B, C 물어봤죠?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다. 이렇게 더 하시면 될 거예요. 807번 풀기 전에 이거 써놔. 우리가 이게 개념이야. N이 정근선. N이 정근선이면 이건 분자에 상관없어. 그래프가 양수든 음수든 정근선은 못 지나가. 가까이 가는 선일 뿐이지 되지는 못해.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지 되지는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요거 가지고 x바 x는 m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써요. 됐어요? y는 마찬가지야. y도 뭐라 쓴다? y바 y는 뭐가 아닌 m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걸 보고 이렇게 정역과 치역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치역이죠. 정역이고 이거는 기본이고 이거보다는 시험장에서 뭐가 더 잘 나오냐면 이 표현을 보고 아 이게 정근선이다 빠르게 하는 차이지. x값들이 촘촘 다 있지만 n만 없다 이거. y값도 촘촘하게 다 있지만 y가 n일 때만 없다 이거.
그래서 이걸 보고 거꾸로 점근선을 나타낸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쉽게 끝나겠죠. 그래서 807번 같은 경우는 x가 2가 아닌 실수래. 2가 점근선, y가 3이 아닌 실수래. 3이 점근선.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807번에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죠. fx가 x 더하기 b분의 ax 더하기 b래야 되겠어. 또 우리가 배운 대로 x 앞에 개수 b가 뭐야? y 정근선이지. 부모 0되는 값이 x 정근선이지. 이렇게. 근데 문제가 x가 2가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거꾸로 2가 정근선이다. 이렇게. 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왔고 y 값도 3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거 뭐야? 3이 정근선. a가 3이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04번. 04번 뭐 그냥 하고 갑시다. 근데 이제 단독으로 04번 같이 문제로는 안 나와요. 문제는 안 나오고 그 밑에 810번 있죠. 별표 쳐놓으세요. 거의 모든 학교가 곡조가 빼고는 다 나왔다. 권속은 이게 나왔으니. 자 여기 4번 04번에 보면 x-2분의 3x-1이라고 됩니다. 정의역이 3부터 6까지. 그림 그려야 되겠지. 분모 0되는 건 뭐야? 2 정근선 x 앞에 개수비 y 정근선 3.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시면 돼? 분모가 0되는 값 2를 집어넣으면 600이니까 4. 양수네. 그래서 그래프가 1, 4분면스러운 곳, 3, 4분면스러운 곳 두 곳에 있어요. 자, 범위가 3부터 6까지지. 그래서 여기 3, 여기 6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3일 때가 최대값이죠, 그쵸? 자, 3일 때는 3 넣어주면 1, 3 넣어주면 9 빼기 2니까 7 이렇게. 최소값은 6 넣어주면 돼. 최소가 많이 올랐죠? 6 넣어주면 4분의 6 넣어주면 18에서 21을 뺐으니까 16. 그거 4 이렇게. 농담을 해도 눈만 멀뚱멀뚱하니까 그게 오히려 웃기네요. 자, 그래서 7, 4가 최대값, 최소값이다. 810번 중요해요. 810번 거의 모든 학교 다 나와가지고 이거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지 받아들고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도 교육과정 받기 전에도 함수는 집합과 함께 시험 범위였는데 친구들이 요거만 그려놓고 그냥 끝났어. 벤다이드. 아 이게 집합 문제야? 함수 문제지? 그래서 벤다이드 그려놓고 예쁘게 선생님 안 풀렸어요. 당연히 이 집합이 언제 풀리겠냐? 자 A가 있고 B가 있어. 자 그럼 이제 A 빼기 B가 3이래. 그럼 어디야? 여기가 3이야. 근데 좀 그건 있어. 우리가 위에 유형들을 딱 방금 전에 아까 했던 얘기 있지. 전당의 유형 봐봐. 3번 유형 807번 같은 거 했던 사람은 여기 바로 느낌이 올 거야. 이거 뭐 하냐? B가 아닌 거지. 얘네보다 B가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라면 빨리 눈치챌 텐데 요걸 또 한참 안 해서 각 떨어지면 이게 뭐야? 할 수는 있어. 아니 천박관. 제일 나쁜 게 천만원. 대부분 이제 상담 받으러 오면 학교 시험 문제의 절반은 천박대. 그러면 일단은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지. B에서 A를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괜찮아요? 야 그럼 이건 뭐야? A가 아닌 거잖아.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봐요. A가 정의역이고 B가 치역이야. 아. 야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이거 B가 뭐라고? 치역이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Y값. Y는 뭐가 안 들어갔다? 3이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지. 얘는 뭐예요? A가 정역 X죠. X는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써놓고 보니까 뭘 준 거야? 점근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조합해서 X가 마이너스 2, Y는 얼마다? 3 이라고 반대말을 쓰시면 얘가 뭐다? 점점 다가가는 선, 점근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사실 이거 주고 싶었던 건데 몰라서 그쵸?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x 더하기 2분의 분자 몰라 그냥 따로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2,1을 지나는데 끝났네. 이거 캐로 풀면 돼. 얘가 2,1을 지나는데 지난다. 이게 필요 없다 이거는. 외우세요. 뭐야? 대입이야. 대입하는 건데 지난다 뭐 이가 필요해? 그쵸? 자, 그래서 2를 넣으면 y값이 x 넣어주면 4분의 k 플러스 3 넘기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 k가 마이너스 4였어. 다 알았죠? 이제 뭐 하시면 통분만 하시면 끝난다.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3 곱하기 뭐 똑같은 거 x 더하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A, B, C 쪼르륵 다 나와요. 그쵸? 자, 요거 810번 되게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놔. 왜 조심하는 거냐면 권성모임이 나왔어요. 근데 권성모의 특징 알고 나오는데 또 나와. 2학년도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여기 조교로 일하고 있는 연대 친구가 딱 시험 봤을 때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나왔었거든. 학교 책의 교과서에 여기 지나가는 선이 있다. 이거가 비슷한데 이거를 이어가지고 변형의 선생님이 계산도 더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냈었거든. 근데 이번 다시 이렇게 했어. 원래 일단 교과서 문제로. 그래서 본성을 냈던 문제 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잘 봐놨으면 좋겠어요. 자기 학교 기출은. 제가 아직 진도가 덜 끝나서 그런데 우리 학교 끝나면 와당창 전범위로 시험 기말고 전범위로 본성어 시험지를 5개를 줄 거야. 오기는 지금 기본이니까 그거를 시험처럼 보고 해설해드리고 그렇죠? 변형 문제, 예상 문제 다 해야죠. 뭐 옛날에 나왔던 것도 뒷붙이면 안 되니까 또 새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해봐야죠. 그렇지만 수학이니까 변형돼서 나왔을 때 계산이 바뀌었거나 엄청 많이 바뀌진 않아. 풀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돼요. 그대로 외우면 안 되고 요즘 살짝 바뀐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예전에 반만 외워도 될 정도로 똑같이 했는데 요즘 그래도 변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어차피 유형은 순환유형 크게 나오진 않는다. 05번. 자, 요건 이제 두 가지 풀이법이 가능한데, 자, fx가 x 더하기 c분의 여기는 x 플러스 b. 역함수는 x 더하기 2분의 4x 마이너스 3 이라고 돼 있는데 a, b, c를 한번 찾아가라. 자, 첫 번째 풀이는 역함수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함수 공식. 역함수 공식은 자, 대우스럽게 바꾸는 거라 했죠. 자, 뭐라고? 대우스럽게. 자, fx가 식이 이렇게 됐어. 분자가 ax 플러스 b, 분모가 cx 플러스 d라면 바뀌는 애는 x 앞의 개수, 분자의 x 앞의 개수랑 분모의 상수 부분이 바뀌어요. 근데 바뀔 때 어떻게 바뀐다? 대우스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바뀌는데 얘가 올라오고 D, 얘가 내려가서 순서 바꿔주고 마치 납 붙여주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그리고 x 플러스 p 나머지 똑같이 그대로 나와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 파트가 대우스럽게 바뀌었죠. 자, 이게 바로 역함수 공식이야. 역함수 공식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아 그냥 대우스럽게 바꾸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위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머리를 써야죠. 얘를 바꾸면 좀 힘들지 않을까? 문자를 바꿔야 되는데 얘를 바꾸고 왜 우리 배웠잖아.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전 이거 가지고 얘를 바로 찾을 거야. 자, 누가 바뀐다? 얘랑 얘가 바뀌어.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순서 바꿔주고 마이너스 붙입니다. 얘가 2였죠?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2. 얘가 4였죠?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4. 나머지는 안 바뀐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거는 뭐 그대로 써주시면 ABC가 다 나왔죠. 자, 이렇게 하는 걸 일단은 추천. 역함수 공식 외우는 게 세상에 제일 깔끔해.
자, 그럼 쌤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위해서 일단 공부를 위해서 적어드리는데 시험장에서 저거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풀이는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fx는 일단 어떻게 돼요? 몰라. 뭘 구해. 모르는데. 자,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자, 역함수는 분모 0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 x 앞에 개수비가 4. 이렇게 점근선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역함수는 자기 자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네.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x, 대칭 x랑 y가 바뀌어요. 그래서 x가 뭐가 돼요? y가 되겠죠? 그래서 y 마이너스 2다 이렇게. y는 뭐가 되겠어요? x가 되겠죠? 4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교차되게 바꾸시면 그치?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풀 수가 있어. 자, 따라서 이 fx 쓸 수 있네. 어떻게 쓰면 돼? x면 4분의 둘다 몰라. y보다 마이너스인데 야 이거 끝났잖아. 이거 끝났어. x 앞에 개수비가 y 정근선이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a가 뭐다? 마이너스 이렇게. 괜찮아?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괜찮아?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정근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이게 안 바뀐다는 걸 알면 그냥 뭐 그렇게 갖고 쓰면 되는 거고 얘는 말해서 안. 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공식 이렇게 깔끔할 거예요. 실수 없을 거고. 넘어가서 06번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06번이 두 번째 풀이로 가능한 문제야.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 fx랑 역함수가 같대. 그럼 점근선의 정보도 똑같겠죠. 자, fx가 x 빼기 3분의 ax 플러스 2다라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x 정근선 분모 0 되는 거 3. y 정근선 개수분의 개수 y는 a다.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x랑 y가 바뀌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y가 a라는 정근선은 x가 a라는 정근선이 되고 x가 3이라는 정근선은 y가 3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점수 같다고 했지?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자, 3이랑 a가 어떻다? 같다. 그럼 a가 3이네? 그럼 끝났잖아. 밑에 것도 똑같죠? y는 a와 y는 3이라는 거는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a가 3이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뭘 요한 거다? 아까 5번에 두 번째 풀이법을 여기다 바로 갖겠습니다. 점근선을 구한 뒤에 역함수 관계니까 y는 대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 관계니까 당연히 이거 넘어갈 때 y는 x 대칭을 하고 갖다가 점근선을 점근선의 정보에다가 y를 대칭하면 역함수의 점근선을 구할 수 있다. 그 논리로 문제를 푼 거예요. 해보시면 뭐 어렵진 않을 거고 넘어갑시다. 자, 7번. 계속 같은 얘기 할 거예요. 07번 역시나 키워드는 점근선. 자, 유리함수는 알다시피 점근선이 있어요. 분자가 양수든 음수는 우리가 음수여도 그래프 특징상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점근선, x정근선, y정근선의 교점이다. 자, 점근선의 교점 대칭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중간고 수업을 생각하시면 이거를 점대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눈치 바로 채야 돼. 7-1번 보여? 7-1번에는 혹시나 너희가 모를까봐 점이라는 표현을 써놨어. 출제에 대한 사랑이야. 점 A, B에 대한 대칭이야. 점대칭이야. 그럼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예요. 그치? 자, 얘가 뭐다? 점근선의 교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분모 0되는 거 마이너스 2. 분자
x 앞에 개수 b는 3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그냥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이것도 알고 있죠? 내가 첫 시간에 개념을 설명드렸었는데 정근에서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 직선에 대해서 유리함수 두 개는 대칭. 기울기 1짜리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도 꼬챙이처럼 대칭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 이렇게 쓰면 되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 키워드가 중요한 거야. 기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플러스 마이너스 1 직선 대칭이다. 얘는 직선의 대칭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선대칭이다 라고 부르죠. 자, 이 두 가지만 알면 똑같아요. 거기 fx가 하나는 x 더하기 m이랑 하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에 대해서 대칭이래. 빨리 유추하자.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미 이 조건을 만족했어. 그 다음 키워드가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이거지. 근데 저번 교점을 방금 위에 1번에서 구했단 말이야. 이거 지나가. 그래서 2번 역시도 뭐다? 마이너스 2,3을 이 두 직선이 지나가야 되니까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만 하시면 x랑 n과 n이 더블해진다. 그렇죠? 똑같은 거.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 어쨌든 메인 키워드는 점근선이다. 얘는 점근선 교점 대칭.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뭐 여기까지는 뭐 수르르 다 풀릴 거예요. 그쵸? 밑에 발전문제 보이죠? 왜 기울기 1과 마이너스를 줬을까? 두 직선의 교점 구하면 또 역시나 정근선의 교점이다. 맞지? 819번 보이죠? 얘는 정근선 안 줬어요.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주기 줬어. 두 직선의 교점 구하시면 역시나 이런 상황이잖아. 두 직선의 교점은 어디 지나가냐? 정근선 교점이잖아. 두 직선 연립하시면 돼요. 어제 친구들도 제가 11번까지 했어요. 여러분도 11번까지만 알죠. 12번 하나 남았는데 좀 중요한 유형이에요. 산수기하 평균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 그거 조금 그쵸? 원래 맛있는 음식 좀 남겨놨다 먹잖아. 그래서 제가 내일 내일이 아니구나. 목요일로 그렇죠. 목요일날 이걸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거의 진도가 끝나가기 때문에 진도 끝나면 내신 때 얘기도 주고 이제 계속 테스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출별로. 하여튼 이제 시험 모드로 가셔야 돼요. 넘어가서 08번 07번 했고 08번 유형은 제가 개념 익힘은 너무너무 해서 안 풀 거고 그냥 하나만 풀게요. 알았죠? 하나 풀자. 820번 하나 풀게요. 그쵸? 이게 오히려 그 개념 익힘 문제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fx를 줬어요. x 더하기 c분의 분자는 ax 플러스 b. 자, 얘가 어디 지나간다? 1,4 지나간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y가 3을 점근선으로 가진대. 자, 그럼 이제 x가 얼마지? 마이너스 1. y가 얼마죠? 3. 근데 문제는 분자를 몰라. 맞지? 그래서 그래프 좀 그리려면 분자를 좀 알아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이건 좀 귀찮지만 식을 써야 될 것 같아. x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3이다. 그럼 여기다가 1,3을 대입하면 돼. 그럼 x 1, y가 3. 그 y, 4구나, 4. 그럼 요거 넣으면 1이지. 1은 2분의 k니까 k가 2다. 아, 다행히 k가 양수야. 그럼 그래프가 1,4분면스러운 곳. 기준은 정근선 교점이므로 1,4분면스러운 곳, 3,4분면스러운 곳에 있죠. 자, 근데 이제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1부터 3까지. 따라서 여기쯤이 1일 거고 여기쯤이 3일 거니까 1부터 3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1 나오면 최대값, 3 나오면 최소값 이렇게 되니까
대입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대입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전 이미 대입했어요. 대조입니다. 넘어갈게요. 9번. 공부번도 개념 익히면 안 할 거야.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발전 문제 825번을 풀어드릴게요. 825번에 1번, 2번을 별표를 좀 쳐놔요. 자주 나온 유형. 개념 익히는 너네 이제 아직 처음이니까 연습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1, 2번 같은 경우는 잘 나온 유형이야.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중앙선에 mx-m 플러스 2라는 요 직선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냐 m으로 묶을 수 있어. 묶어주면 x-1 더하기 2다 이렇게 되거든. 얘는 m이라는 기울기가 결정이 안 났어. 대신 1,2는 무조건 지나가. 기울기가 어떻든지 간에 1 넣으면 빵 되니까 2 지나가. 그치? 그래서 얘는 1,2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지나는 아직 기울기 안 지나는 직선이니까 하나가 아니라 존나 많아.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죠? 픽스드 포인트. 정점을,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잘 섞여 나온다. 근데 막내진 않겠죠? 야, 유리함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x-1분의 2x 더하기. 그럼 분모 0되는 값이 x가 1이고 x 앞에 계수비를 째려봤더니 y가 2야? 아, 정근선도 1, 2네. 교점은 1,2.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이 정점이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정점이랑 정수 교점이 일치해. 둘 다 1,2. 일부러 이렇게 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를 조금 마저 그려보면 x가 1, y가 2,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모 0내는 1 넣었더니 3. 양수네. 그럼 그래프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 역시 1,2를 무조건 지나가는데 안 만나네. 안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생깁니다. 자, 0이어도 안 만나요. 0이면 점근선이야. 점근선은 점점 다가가는 선이야. 절대 안 만나. 그리고 여기가 돼도 안 만나죠. 점근선일 때가 K가 M이야. 기울기가 0일 때.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 두 개 합치면 뭐라 쓰면 돼? M은 0 이하일 때. 0 이하라는 말 자체가 0 또는 음수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된다. 이해되나? 괜찮아? 근데 얘는 조건을 좀 더 줬어. 무슨 조건을 줬어? 아무 조건 안 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범위를 줬어. 잠깐만 범위가 있구나. 그냥 범위를 안 봤다. x의 범위가 2부터 4까지네. 그럼 다 그린 게 아니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려요. x가 2면 한 요쯤 어디로 가겠지? 그 다음에 x 3이 요쯤 가겠지. 그래서 나머지 그림, 이 음수인 부분은 지우라. 근데 여기도 그래프 다 지워라. 그래서 2부터 4까지만 잘라서 그려라 이랬어. 괜찮아. 근데 이번에 안 만나도 아니고 만나네. 내가 위에 다른 문제 헷갈렸나 봐. 자, 위에 그 기본 문제가 안 만나졌다. 자, 그럼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지나갈 때 또는 이렇게 지나갈 때 사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나갈 때는 x가 1부터 2까지가 몇 칸이야? 한 칸. y 값은 이거 뭐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지. 자, 2 넣어주면 얼마지? 분모 1, 분자는 5. 야, 그러면 2부터 5까지가 얼마야? 3이지. 그래서 밑변을 높이 하시면 기울기가 3. 반대로 이쪽도 구하지. 이쪽은 어떻게 돼? 이쪽은 여기가 뭐야? 1부터 4까지니까 3. 높이는 4 넣으면 돼. 4 넣으면 요 분모 3. 4 넣으면 9. 3이야. 9. 3분의 1이니까 이게 3. 그럼 3부터 2까지 빼면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삼각형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쪽 기울기는 3분의 1.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m이 3분의 1부터 3까지가 되면 만나더라. 그렇죠?
자, 요령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안 해드릴 건데 이거 한번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풀어드리긴 할게요. 유형 좀 달라 이번에. 이제 11번을 먼저 하고 10번, 11번을 하고 문제풀이 할 때. 오늘 강좌가 4시 40분에 끝나나요? 4시 반이요. 4시 반. 그래서 규리 일정. 규리가 한 46분이면 42분. 그치. 30분에 끝나는 40. 거기서 원래 걸으면 몇 시간 걸려? 걸어만 오면 5분, 7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동선이 어떻게 제일 빨라? 그 큰 길로 해서 와야지 빠른 거야? 아니면 뒷골목으로 해서 와야 지 저는 뒷골목으로 오거든요. 그쵸? 뒷골목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 뒷골이 더 빨라? 영희민에 있는 그쪽으로. 뭐라고? 아, 우리 엄마가 음식집 있는데 그쪽으로. 영인이 거기 짜글이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짜글이 좋아해요. 옛날에는 짜글이 집이 아니었고 딴 거 팔았는데 분식집이었는데 그때 영인이었어. 영인이었지. 소모 안녕. 자, 10번, 12번 2개 남았다. 그 소모는 그 수학으로 기출하나 푸세요. 오늘 월 화목 오니까 오늘 아니면 2시간 없을 것 같아서. 자, fx가 x만 쓰고 x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f를 2025번 했을 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작년에 2024였어요. 원래 2025고 내년에 분명히 2026일 거예요. 매년 그랬어요. 2012년부터 인쇄하거든요. 2012년, 2012, 그 다음 2013. 이 사람들도 참, 그치? 매년 바꾸기 힘들 거야. 그럼 이거 2025번을 다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규칙성 발견인데, 규칙성 발견을 하려면 세 가지로 명확히 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는 함수지만 좀 대수 개념이 들어가 있죠. 대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홀수냐 짝수냐. 홀수냐 짝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되는 거. 자, 반복되는 걸 주기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자, 예를 들어서 3, 1, 2, 3, 1, 2, 3 이렇게 반복되면 얘는 3개씩 끊었을 때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몇 번만에 되는가를 찾아주시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일정한 숫자가 더하거나 곱해지는 케이스가 있다. 이게 이제 등차수열이고 이게 등비수열이 뭔지는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공식 외울 필요 없고 규칙성이 뭔지만 파악하는 거. 자, 얘는 그냥 이거예요. 짝수. 자, 이제 합성함수를 하라는 거잖아. 지금 2025번을 이제 한번 해볼 거야. 3을 넣어줘요. 자, 3을 넣어주면 분모는 2, 분자는 3. 그래서 2분의 3. 다시 2분의 3을 넣어주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2분의 1을 한 거잖아. 2 약분되면 얼마야? 3이지? 그럼 다시 3. 몇 번 만에? 2번 만에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F에 N이 짝수면 3을 넣었을 때 그냥 바로 3이 됩니다. 그럼 2025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성을 하시면 돼요? F 하나 남기고 요거 F 2024를 하시면 짝수가 되겠습니다. 작년 답이 3이었어요. 자, 여기 지금 얼마라고? 3이야. 짝수 번하면 자기 자신. 따라서 얘는 F3을 물어본 거고 F3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2분의 3으로 계산을 해놨 거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진짜 지옥을 가요. 지옥은 없지만 지옥을 가요. 자, 넘어갈게. 11번.
11번. 자, 11번 하면 유형은 다 끝나요. 근데 요거는 좀 따라 다음 시간에 제가 11번 유형이랑 이제 12번 유형을 또 할 건데 요 두 가지 유형이 사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우리 하고 다니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거다, 그치? 어려운 문제 맞추러 다니는 건데 이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와.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 최대 두 문제 나올 거야. 11번 유형 하나, 11번 유형 하나 이렇게. 12번 유형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거고 12번 유형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왜냐면 12번 문제 유형은 산술기하 평균에도 속하니까 두 단어를 한꺼번에 낸 거야. 그러니까 산술기하 문제가 반드시 안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 시험 나오면 많이 틀린 파트다. 자, 11번을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조금 홀쭉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홀쭉이는 X그램. 그 다음에 뚱뚱이가 있는데, 뚱뚱이는 X면 K.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30이래.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평행한 직선. 얘는 Y축과 평행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X축과 평행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수직이니까 여기서 수직이에요. 따라서 밑에 높이 하면 되겠구나. 괜찮죠? 제가 그래서 여기 점이 라지 A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를 스몰 A라고 잡을 거예요. 미지수 두 개도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 여기 Y 값은 대입하면 되잖아. 얻다가 여기 아니야. 그치? 제발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은 작아도. 이거 A 넣으면 A 여기다 넣어야 되나? 이거 X분의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X에다 A 넣으면 여기가 A분의. 그럼 그때 여기는 어때? 평이니까 Y좌표 똑같아. 이를 이용해 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디를 이용해? X분의 K의 좌표잖아. 그럼 X분의 K의 좌표가 뭐가 될 때? A분의 될 때라는 방정식 풀어주는 거야. 얘는 대각선으로 곱해 올라갈 수가 있어. 따라서 이거 올라가면 뭐가 돼? 얘랑 잘 가는 AK. 이거 뭐가 돼? X. 그래서 여기 뭐가 된다? AK. 따라서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얘랑 얘랑 같잖아. 빼시면 돼. 그래서 AK에서 A를 빼주면 A를 묶어서 K-1.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높이도 구하시면 돼. 높이 어떻게 하면 돼? A를 여기다 대입해. 대입하면 여기 좌표는 누구한테 대입한다? X분의 1이야? X분의 K야? X분의 K죠. 여기서 대입하면 얼마야? A는 뭐야? 그럼 A분의 K. 역시나 여기를 구하시면 여기랑 똑같다. 요거 가지고 구한다. 빼면 되겠네? 통분도 이쁘게 된다. A분의 K에서 A분의 빼주면 A분의 K-1이다 라고 쓰시면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높이죠. 자, 이제 넓이 계산하면 돼. 문제에서 S는 2분의 1. 밑변 아까 구해놨지. 요거야. 그래서 A 곱하기 K-1이다. 밑변 높이는 어떻게 돼요? 얘 쓰면 되겠지. 그래서 쟤는 A분의 K-1이다. 봤더니 A가 지워질 필요가 없어. 사실. 그래서 이 넓이가 문제에서 30이라고 줬지. 이 곱해로 갈 수 있지. 따라서 여기는 K-1의 제곱이고 오른쪽은 64. 자, 제곱해서 64 되는 거 뭐 있어요? 플러스 8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지. K 값이 9일 수도 있고 K 값이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지만 현재 그래프가 1,4,5이 있기 때문에 책에서 말하는 조건을 안 생각하더라도 K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양수가 되는 거는 9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책에서 조건 하나 더 줬어요. K가 2보다 크대. 그 필요 없는 얘기를 해줬어요. 안 해줘도 줄걸. 그래서 음수는 나가리, K가 9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변 높이를 하는데 이거 잘 써라. 요 문제 치면 좌표야. 너 또 이거 대수 2학년 1학기가 또 이렇게 비슷하고 있어. 이런 문제 핵심은 좌표를 미지수. 근데 미지수 많이 넣으면 망해. 최대한 적게 둬야 돼. 그래서 얘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만 미지수 두면 y좌표를 이용해서 x표 찾을 수 있고 얘를 이용하면 대입하면 y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미지수는
하나만 둬도 돼. 뒤 겹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하나 두를게 문제 핵심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까지 했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문제를 풉시다.